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도 몹시 아쉽다. 뭐냐? 국내 토종 코인 중에 하나가 모든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퇴출 수순, 상폐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음, 요즘 같은 불장에 비트코인도 9천만 원을 넘어서고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뛰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내 토종 코인들도 뭔가 좋은 소식은커녕 이렇게 상폐됐다, 퇴출된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하게 돼서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국뽕이니까 모든 국내 토종 코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제 조건은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글로벌 코인이 좀 나와주기를 바람하지 않는데 그러한 소식은커녕 뭐 좀 상패라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코인 이름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something 코인입니다. something 코인, something. 예. 노래방 코인이죠. 노래방 코인으로 좀 이슈화가 있어 왔고, 플랫폼도 그렇게 좀 운영을 해왔습니다. 플랫폼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은 좀 정상적으로 보이고 운영을 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고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좀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플 구성을 봤을 때 노래방 코인 원래 노래방 기존 어플의 어떤 단점들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을 유저 친화적인 어떤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토커nomics를 또 거기에 결합하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참신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썸띵 코인이 이 플랫폼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 저도 이제 어플 이런 것들을 뭐 구성하고 또 담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왔지만 이 어플 구성을 보면은 쟤네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나라는 부분이 좀 엿보이거든요. 이 노래방 플랫폼, 이 썸띵 플랫폼을 보면은 괜찮아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재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사정 없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무슨 뭐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그 회사 자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상적인 운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노력해온 모습들, 뭐 글로벌적으로는 좀 미흡한 면이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또 들려왔고 그래서 여전히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유저들도 많았고요.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허나 상패가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시선들이 있다. 이 썸띵 코인을 바라보는 작금의 그 행보에 있어서 이 썸띵 코인 업체, 재단, 이 회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상식에서 벗어나면 뭔가 들여다봐야 된다. 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냐면 우선 해킹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슈였고요. 해킹 문제 때문에 상폐가 되었다. 이게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해킹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 재단이 하질 않았다. 그런 면에서 나머지 50%.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석연치 않은 점은 닥사로부터 닥사는 뭡니까? 우리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어떤 코인, 특정 코인을 퇴출시키냐 마냐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모든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동시에 퇴출 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닥사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는데 퇴출 통보를 받고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날짜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결정이 있고 나서 오히려 이 코인의 가격은 상승 중이다. 상승이 아니라 폭등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 상식에서 벗어나죠.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원래는 이 노래방 플랫폼이 이 썸띵이라는 플랫폼이 글로벌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100% 거의 100%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국내 유저 대상입니다. 국내 유저 대상이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인이 그 플랫폼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 중이다, 폭등 중이다. 왜 그럴까? 그 점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말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결국보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대량으로 누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170% 상승, 뭐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썸씽 코인이 상패가 결정이 됐는데도 막 2배 가까이 뜨고 있어. 이게 무슨 현상일까?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누군가 다수가 그럴까요? 일반 개인 하나 그런 어떤 한 분 한 분 한 분 그런 모든 유저분들이 어떤 똑같은 생각으로 이 코인을 십시일반 매집 중이냐. 이건 상식이 안 맞죠. 결국 뭐다? 어떤 주체가 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주체가 대량으로 매집 중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그 퇴출이 된다고 해서 유저들이 거래를 못하는 건 아니죠. 뭐 다른 글로벌 거래소, 다른 거래소에서 뭐 사고 팔면 하면 됩니다. 국내 거래소 퇴출됐다고 해서 그럼 거래를 못하는 거냐는 아니에요. 외국계 거래소에서 하면 돼.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국내 마켓, 원화 마켓 거래소의 그 프리미엄 지위 엄청나거든요. 원화 마켓이 지위를 갖냐? 거기 허가를 못 받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래소는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하는 20개 정도의 토종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5개가 원화마켓 거래소로 인가를 받은 거고, 마지막 주자, 뭐 고팍스 같은 경우 제 영상에도 한번 올렸지만, 고팍스는 지금 또 거래소 퇴출 위기에 처해 있죠. 그 부채 문제 때문에 금융위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런 상태고, 나머지 토종 거래소들 그 사태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거래소 1일 거래량이 막 1억도 안 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스스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가 스스로 장사도 못하고 있다. 그냥 뭐 담배값 벌고 있다. 뭐 이런 정도 감히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런 정도 지경까지 이르른다 이거죠. 원화마켓이냐 아니냐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원화마켓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들은 그래서 뭐 좀 들어보기 어려운,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코인들을 또 리스팅하죠. 왜냐하면 그들만의 어떤 자구책,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정 코인들의 유저들을 담으려고 그 코인을 상장시켜 주는 거죠. 거기서 거래하라. 이런 의미에서 좀 준비가 덜 된 그런 코인들도 리스팅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격차가 크다. 근데 원화마켓의 그 지위를 프리미엄을 이 썸띵 코인이 박탈이 된다.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뭐다?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플랫폼의 구성이나 수익 모델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킹 사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에 대한 미흡함,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면에 조금 섞어서 우선은 이 내용입니다. 제목은 원화마켓 상패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건데, 이 썸띵 코인의 플랫폼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노래방 플랫폼이다. 노래방 플랫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작권이거든요. 노래, 음원에 대한 저작권, 거기로 나가는 비용 지출이 상당히 크다. 그게 항상 한계예요. 한계점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토크노믹스를 엮어놨다. 유저에게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하는 후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플랫폼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플랫폼 구성에 대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들, 오랫동안 노력한 흔적들, 준비한 흔적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플랫폼이다
라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내 유저 수도 다운로드 수라고 할까요? 국내 유저 수도 100만 명 이상을 돌파를 했고 거의 대부분 국내 유저일 텐데 100만 명 이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클레이튼과 미리 말씀드리지만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으로 또 변경하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클레이튼 쪽과의 어떤 연계 그 다음에 뭐 라인 쪽과의 연계 어떤 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잠깐 이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층을 타겟으로 어떤 마케팅을 펼쳤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행사, 이벤트,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곁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다 시도해 본 그런 플랫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노래 부르기 무제한, 고품격 음질과 사운드 임팩트, 전 세계 친구들과 듀엣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워드 시스템, 여기다가 이제 토큰을 가미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토큰, 지갑도 이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체 지갑에 장착이 돼 있어서 당연히 이제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이니까 클레이튼 그 토큰과의 스왑 부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자체 코인 SSX라고 하는 이 something 코인 요거에 대한 구매나 혹은 스왑 이런 것도 요 자체 앱에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하기가 우선 가장 커요. 그리고 현금 결제 측면도 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운영상의 부분이나 토큰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현물, 실질, 어떤 경제라고 할까요? 실질 거래, 어떤 현금이 오가는 그런 거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 과금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토큰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또 과금이 있다. 그래서 이 코인을 뭐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은 뭐 저장 데이터, 뭐 저장 용량을 늘기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기 이제 저장해 있으면 그 용량이 있다. 그 용량도 뭐 그 달마다 뭐 1,200원인가요? 1,200원 정도를 받으면서 또 이런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양하게 꾸며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래도 신나게 부르고 돈도 번다 이런 개념이다. 플랫폼의 색깔이. 그래서 SEE 우리가 P2E 잘 아시죠? 플레이톤 뭐 게임하면서 돈 버는 뭐 이런 류의 어떤 그런 명칭으로서 SEE 당연히 뭐겠어요? S는 sing겠죠. sing to earn. 노래 부르고 돈 벌어 가라 이거죠. 플랫폼 론치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처음이었거든. 이런 플랫폼이 국내에서. 그죠? 노래방 플랫폼은 많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노래방 플랫폼. 그런데 그 노래방 플랫폼은 보통 대부분보다 과금이 이루어진다. 몇 곡 부르다 갑자기 결제하라고 뜨죠. 결제해야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선은 무료래. 코인과 연결했으니까 무료고, 그 다음에 그 후원 시스템. 노래를 부른 사람에게 노래 잘 불렀네 너 내가 후원해 줄게 뭐 이런 시스템으로 토큰의 융통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죠. 그 토큰을 어떻게 한다? 사야 되는 부분이고 거래소를 통해서나 여기 지갑을 통해서나 아니면 클레이튼 토큰을 수합을 통해서나 사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엮어놨다라는 생각 부분입니다. 자, 유저 노래방 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이죠. 요걸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제한적 서비스, 유료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죠. 기존 서비스에는. 근데 2019년에 요 썸띵 코인이요. 1센트. 1센트니까 뭐 얼마 안 하죠. 몇십 원 안 하죠. 1센트의 가격으로 ICO를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ICO가. 그때 당시엔 ICO가 몇 년 전이었으니까 뭐 비일비재했죠. 내가 부른 곡을 올리고 2주간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후원받는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후원 시스템이 가장 큰 거예요. 여기서는 후원 시스템. 이 토큰이 수요처가 어디냐? 토큰은 많이 발행해 놨는데 이 토큰을 누가 사야 되잖아요. 누가 사냐? 유저가 사야 돼. 유저는 왜 사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노래를 잘 불렀어. 거기에 대한 칭찬, 기프트, 예? 도네이션,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후원을 주는 거예요, 후원. 예? 후원금, 스폰서십의 어떤 그런 토큰이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방향을 뭐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후원 시스템. 근데 2주간이다. 예, 2주간만 내 곡, 내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올렸다 이거죠. 그 플랫폼에. 그러면 뭐 영원히 계속 내 곡에 대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주간이라고 정해놨다 이거죠. 2주간을 정해놨다. 뭐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한 번 부르고 올려놓으면 그게 쭉 지속이 된다. 나 죽을 때까지, 뺄 때까지 지속이 된다 했을 때 어떤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수익적인 면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2주로 제한해놨다는 측면. 썸씽 코인의 또 플랫폼을 잠깐 보시면요. 에코시스템이 나오는데 우선은 70%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70% 정도가 유저 리워드입니다. 유저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30% 정도가 수익이 회사 재단 쪽으로 간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후원 시스템 100% 중에 70%가 유저, 30%가 회사. 그러니까 후원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누군가 노래를 잘 불렀어. 아이유 같은 그런 어떤 예쁘장한 노래도 잘해. 그래서 제가 후원해주고 싶죠. 별풍선 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별풍선을 쐈어. 얼마? 1,000원을 쏴줬다 이거예요. 1,000원을. 그러면 이 1,000원 중에 70%는 유저 쪽으로 향하고요. 30%, 이 30%는 회사가 갖게 된다. 그래서 운영비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음원, 저작권이 있잖아요. 항상 노래마다 저작권이 있으니까 내야 되니까 그 저작권료를 여기서 충당을 하겠죠. 근데 70%를 조금 더 쪼개면 70% 중에 50%는 뭐냐? 자신의 노래를 포스팅한 유저한테 가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른 사람한테 50% 절반이 토큰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후원금, 그러니까 500원은 가는 거죠 여기다가. 그다음 20%, 200원은 누구한테 가냐? 초기 후원자. 이러한 부분도 만들어놨다 이거죠. 요게 세세하지만 뭐 큰 건 아니지만 고민한 흔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초기 후원자, 그러니까 총 2주간 내 노래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기 1주간, 처음에 1주간은 이때 그 해당 곡에 후원한 사람은 그 20%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후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껴놓은 것 같아요. 초기에 후원을 많이 하도록. 왜냐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0%가 재단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넷 클레이튼으로 메인넷을 변경을 했어요. 메인넷의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클레이튼 메인넷 무시하면 안 됩니다. 2020년 업비트에 상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그러니까 그 전에 2020년 업비트 상장 전에 ICO를 했고요. 유저를 좀 모아놨겠죠. 그 다음에 업비트 상장되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빗썸에도 상장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업비트, 빗썸 두 개 딱 깔고 왔으면 거의 뭐 게임 끝이잖아요. 이 시장에서는. 근데 두 곳에 해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이 괜찮아. 유명 가수들도 여기 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그 다음 듀엣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요. 토크노믹스도 잘 엮어놨어요. 지갑도 잘 장착이 돼 있고 유저 편리하게 유저 친화적으로 잘 만들어놨다. 그리고 보상 구조도 30%만 재단이 갖잖아. 70%는 유저들에게 돌려주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또 설정한 부분도 뭐 크게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잘 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기가 된 게 뭐냐? 우선 이겁니다. 180억 어치 코인이 털려버렸어요. 썸띵이. 그러니까 개인 유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단이 보유한 미유통 코인이죠. 미유통 썸띵 코인.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는 재단이 보유한 이 코인 중에 180억 원어치가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털려버렸습니다. 해킹당했다. 결국 국내 시장에서 퇴출. 그러면 해킹당한 건 내가 잘못한 거냐? 뭐 해킹에 대한 보안 문제 이 코인도 마찬가지 클레이튼 기반이고
그다음에 클레이튼 기반이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메인넷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해킹이 왔다 그러면 클레이튼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예,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해킹의 그 측면이 실제로 진짜 실력적인 해커가 정말로 빼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상치 않은 석연치 않은 이런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재단이 이제 미유통 뭐 코인이라고 재단 물량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백서에 들어가든 어떤 특정 코인의 백서를 들여다 보면은 원형 모양 나오고 원형 파이 나오고 거기는 이제 나누죠. 뭐 20%는 재단 거 대부분 한 20% 정도 재단에 갔습니다. 적게 받는다 그러면 10%에서 25% 재단 거 나머지는 뭐 생태계 뭐 마케팅 어드바이저 예를 들면 예. 그다음에 유동성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눠요. 그 중에 이제 재단 물량인 것 같은데, 이 재단 물량에 180억 원어치가 털렸다. 이란 얘기는 뭐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토크노믹스를 구성하고 요거는 20%, 10%, 5%뭐 이렇게 구성을 할 때 그 각각의 파이마다 지갑 주수가 다릅니다. 보관하고 있는 지갑 주수가 달라요. 마케팅 지갑 주수 예를 들면 어드바이저 지갑 주수 뭐 어디 뭐 딴 사람이 줄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 회사가 갖고 있겠죠. 거기서 그 코인 지갑 내에서의 물량을 그 방향으로 소진을 하겠다, 쓰겠다, 사용하겠다, 활용하겠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180만 원어치, 180억 이 코인의 물량도 어디 있겠어요? 재단 지갑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 다른 지갑으로 전송이 돼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해킹됐다는 얘기는. 예, 다른 지갑으로 전송이 되었다. 음, 요거부터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주변의 시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해킹 땡겼다고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냐? 뭐 그래? 뭐 그런 방향이라면 유저들을 위해서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퇴출을 당한 것 같아요. 이 해킹뿐만 아니라 해킹을 당했다는 것도 좀 문제고 석연찮은데 그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상패 결정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킹 이후 재단 대응 논란까지 불거져 소명 과정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 의무 그러니까 소명해라 이유가 뭐야 그 재단에게 물어봤겠죠. 어? 너그 위험한 상황이야.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도 있어. 잘 얘기해야 돼. 얘기했겠죠. 이유가 뭐냐? 앞으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터졌어. 해킹됐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건데 어떻게 뭐 보상을 해주거나 후속 조치는 뭔데? 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 그럼 퇴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내용인데 저기 보시면 해킹금 180억 썸띵의 당시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 차지 뭐 한 5분의 1, 4분의 23% 정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날 닥사가 썸띵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뭐 이때 당시에는 유의 종목일 뿐 뭐 거래는 되고 있었지만 유통계획상의 유통 물량 대비 4억 8,900만 개에 달하는 썸띵 토큰이 초과 유통됐는데 해킹 과정에서 초과하는 해당 물량으로부터 계획된 전체 물량, 유통 물량을 맞추기 위한 소각은 재단에서 회사에서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재단의 지갑에서 누군가 180억을 빼내갔어요. 코인을 빼내갔다. 그러면 원래 미유통된 물량이었잖아요. 재단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 그 코인이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풀릴 수 있죠. 여기서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단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코인 재단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요 락은 상식이다. 상식. 재단 물량이 있어서 이 락은 유통 물량 빼고 나머지 물량들은 대부분보다 락을 걸어놔요. 안전장치로. 코인 자체에 어떤 그런 락 기능도 있고요. 어떤 지갑을 통한 뭐 중앙형 지갑 같은 경우는 그 지갑 자체에서도 락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락 거는 게. 그래서 이 뭐 해킹을 했다 해도 이 요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빼내갔다 해도 이거 쓸모가 없는 거 락 걸어놔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락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부분
거의 100% 이렇게 조치를 취해놔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썸띵 코인이 그냥 일반 거래소에 간 것, 그냥 뭐 일반 독보적 거래소에 등록된 것도 아니잖아요. 상장된 게 아니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두 곳에 다른 원화거래소 마찬가지고 상장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 되었는 그런 어떤 코인인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락도 안 거는 코인을 거래소가 받아줬다. 그것도 좀 비난받을 만하고요. 그럼 거래소에서 뭐 했냐 이거죠. 업비트에서 뭐 했냐, 빗썸에서 뭐 했냐, 락고 안 걸린 이런 물량이 회사 재단의 지갑 속에 있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고 봤냐라는 부분. 거래소에서 또 이제 모니터를 하죠. 거래소가 뭐 아무 일을 아는 건 아니고 거래소도 본인의 어떤 본연의 임무를 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코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의심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거래소가 1차죠.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해당 어떤 재단의 코인의 지갑 주소에서 어디 대량으로 다른 지갑으로 이전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신고를 하게 되거나 혹은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또 그 둘과의 관계거든. 근데 거래소 입장, 예를 들면 업비트 입장에서도 180억이 다른 지갑 속으로 이전이 됐어. 그러면 이상 징후를 포착한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근데 재단 입장에서는 해킹이래. 해킹이래. 해킹이라고 한 거예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해킹이라고 하니까 해킹이겠지.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23% 4억 8,900만 개가 시장에 풀리게 될 수도 있으면 어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풀리면 가격이 떡락하겠죠. 기존 유저들이 피해자가 되겠죠. 왜냐? 본인의 썸띵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격이 훅 떨어져. 왜냐하면 거의 고래가 던지는 셈이거든. 거래소에서 다 팔아버려요. 예를 들면 락이 안 걸렸으니까. 그러면 시세의 가치를 방어를 못하죠. 그죠? 그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보통 뭘 하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소각이라는 걸 합니다. 소각을 하죠. 뭘 소각을 하냐 하면 일정량의 예를 들면 뭐 100억 개가 발행이 돼 있다고 합시다. 총 발행량이 100억 개인데 예? 이 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예를 들면 한 뭐 60억 개다. 예, 60억 개가 지금 거래소를 통해거나 개인 지갑에 있거나 유통되는 코인이다. 그럼 40% 정도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단과 연계된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드바이저나 뭐 개발팀이나 이런 지갑으로 갔겠죠. 예를 들면. 예. 근데 이제 이 40% 중에서 지금 몇 프로예요? 23%겠죠. 23%가 지금 시장에 풀렸어. 그러면 이 23% 시장에 풀릴 걸 감안해서 그럼 후속 조치로 그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단의 물량이나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어떤 물량들에 대한 소각 정책 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어떤 그런 것이 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제출하게 했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너 의지가 없네. 탁사 입장에서 그런 거죠.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히려 되레, 이 재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년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년간 세 차례의 유통계획을 변경해 버렸어요. 초과된 물량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냥 로드맵을 바꾸고 토크노믹스를 바꿔버렸다, 백서로 바꿔버렸다 이거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썸생 측은 이 같은 유통계획 변경 내용이나 가상자산 탈취 사건 이후에 로드맵 변경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이상한 거야. 피해자잖아요, 어찌 보면. 그잖아요. 썸띵은 피해자 아니야. 해킹을 당했다며. 주장대로라면 해킹을 당했다며.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그럼 후속 조치 이런 부분, 재단 물량, 코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거래를 통해서 가치가 수요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의 그 유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화마켓에서 퇴출되는 마당에 답변을 거부했다. 의지가 없는 건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가 의심하는 그건가? 예? 또 몇몇 분들이 의심하는 또 매체상, 언론 매체상에 나온 뭐 자작극, 예, 자작극이라는 타이틀의 소식도 있어요. 예, 언론 매체에서 나온 타이틀 자체가 자작극,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작극이라면 뭐겠어요? 그 180억을 본인의 다른 어떤 주소로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재단 물량을 재단이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요즘에는 좀 하기가 어렵죠. 거래소의 어떤 그 눈치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재단 물량 갑자기 엄청나게 푼데, 예? 그러면은 그 유저들이 거기 있겠냐고요. 다 팔고 나오지. 물량 팔고 나오겠죠.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재단 물량 웬만하면 건들지 않아요. 어? 그런데 답변을 거부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닥사 측도 이 같은 소명 과정에서 썸띵 측의 대응으로부터 사업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했죠. 이런 의지가 없네. 뭐 답변도 안 해. 뭐 소명을 해야지. 이런 사건이 있으면 180억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물량이 풀렸는데 락도 안 걸린 상태에서 물량이 풀렸는데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도 웃긴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퇴출이 됐는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작극이라는 의혹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왜 소명을 안 할까?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소각이든 뭐든 뭐 추후의 일은 후에 도모하면 되는 부분 아니야. 회사의 어떤 이익적인 부분은 토크노믹스 측면에서 회사의 이익적인 부분은 나중에 도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뭐 방법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일례로 뭐시 뭐 수익 모델은 많아요. 뭐 NFT 발행을 하든 뭘 하든. 뭐 노래 같은 거 이제 만들라고 포스팅하고 NFT화해서 뭐 팔고 그 NFT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노래, 이 소스, 요 IP, 요거 사용하는 사람에게 뭐 예를 들면 뭐 저작권을 뭐 많아. 뭐 셀 수 없을 거야. 수익 모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고 퇴출 수순을 밟게 되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유통 물량에 락업이 걸려 있지 않았다라는 게 큰 문제고요. 그냥 시중에 그냥 풀려버리는 거죠. 소각 조치 없었고요. 그러니까 소각 조치가 없었다는 거에 플러스 소각 거래 안 해. 그러면 소비자들을 위해서 뭘 해주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죠. 소비자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그래서 좀 이상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오르고 있다. 뭐가? 요 회사의 그렇죠. 요 회사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코인의 가치가 지금 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요즘 폭등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사태도 불구하고 분명한 누군가는 존재한다 이거죠. 어느 누군가는 어떤 특별한 굿소식이 없어.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재만 있잖아요 지금. 악재만 있는데요 가격이 폭등한다. 어떤 주체가 인위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다 이거죠. 아니면 그게 단체적이라면 어떤 팀이라면 뭐 MM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지금 그래프를 올리려고 인위적으로 그러고 있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뭔지는 뭐 회사 재단이 제가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토종 코인 뭐 많지도 않은데 이 토종 코인 중에 또 하나가 그리고 또 이름이 있었고 인지도가 있었고요. 이런 코인이 상폐가 되었다.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 이런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뭐 해킹당해서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 없어서 뭐 퇴출당한다. 이것도 좀 황당한 일이기는 해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7월 달에 자본, 그러니까 뭐 가상자산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이것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아마 보안 조치의 어떤 정책이 거기에 이제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그럼 어떻게 보호하냐 라는 부분
그러면 이 책임을 져야 되냐? 이 회사가. 이런 부분도 모호하다 이거죠. 해킹을 당했대. 이런 부분. 이건 안전장치. 이런 게 그럼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코인의 제도권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일이 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도 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락 안 걸린 코인이 있으면 미유통 물량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좀 안전장치를 또 한 번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한 번 일어났다고 그 다음에 안 일어나겠어요. 또 재단 불량 누가 또 털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작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털어갈 수 있는 또 경우의 수가 아예 뭐 100% 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